안녕하십니까. 동심비뇨기과 원장 양승환입니다. 오늘 박연원 진료 원장님을 초대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최신 지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박연원 전료 원장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아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으며 전공의를 양성하는 국립경찰병원에서 20년 이상 계신 후에 현재 동심비뇨기과 상봉점에 계시면서 전립선 질환을 가진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립선 비대증 시술 및 수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시술과 수술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전립선을 절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전립선 시술은 유로리프트, 리줌, 아이틴드 등이 있겠으며, 전립선 수술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표준인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일명 영어로 TURP라고 하는 수술이 있겠으며, 그 이외에 홀랩 및 오테젯이 있겠습니다. 시술 종류부터 먼저 말씀해드리면, 전립선 결차술은 전립선 결차사라는 클립을 이용하여 전립선 요도를 벌려주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역행성 사정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클립의 결석이 생길 수도 있으며 전립선이 다시 커져서 배뇨 증상이 다시 발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리줌을 말씀드리면은, 리줌은 전립선 조직 내에 바늘을 넣어서 고압 수증기를 발사하여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혈관성 질환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분들 중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출혈성 소인이 높은 환자분들에게는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리줌은 전립선 크기를 30 내지 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리줌은 수술이 아닌 시술이지만은 소변줄을 3 내지 7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전립선 크기가 30 내지 80cc에서 가능하고, 전립선 조직이 자란 양측엽뿐만 아니라 중엽이 자란 전립선도 시술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소변줄 제거 후에는 배뇨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타나면서 3개월 정도의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리줌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유로리프트나 리줌은 전립선이 비교적 80cc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50cc 이하에서 효과를 보는 게 더 타당하리라 생각되고요. 보통 50cc 이상에서는 시술보다는 수술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아이틴드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니트노 합금이라는 스탠드를 전립선 요도에 유지시켜서 전립선 요도를 확장되게 하여 놓고 5일 내지 7일 정도 유치한 후에 아이틴드 스텐트를 제거해서 전립선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장점은 역행성 사정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방광 경부가 높게 위치하여 배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을 방광목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광목 증상이 있는 분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취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도 좋고요. 보통 전립선을 25 내지 75g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아이틴도 적합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클립을 5일 내지 7일 후에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 결차수처럼 몸에 남은 클립이 없어서 결석을 형성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겠습니다. 수술 종류 중에는 경요도적 전립선 수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요도적 전립선 수술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현재까지도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제된 조직으로 전립선 검사도 하는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모노폴라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 시에 세척액인 유리온이라는 관류액을 보통 사용했는데, 체내 흡수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는 저나트륨 혈증이 종종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러한 저나트륨 혈증을 TOR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전해질 교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바이폴라라는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류액을 생리식염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TOR 증후군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랩은 배뇨 효과는 좋은데 사정시 앞으로는 적게 나오고,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소변 볼 때 섞여서 나오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인체에는 역행성 사정이 해는 없습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오토젯은 수압을 이용해 절제하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사정관이 존재하는 전구를 중심으로 방광 쪽으로 가는 부위의 벽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을 1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립선이 아주 클 경우에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TURP나 홀랩에 비해서 짧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토젯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며, 가격을 고려할 때 수술 후의 배뇨 개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수술한 TURP나 홀랩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우수하지는 못합니다.
네, 박연원 진료원장님께서 지금 전립선 비대증의 시술과 수술적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TURP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출혈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수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편이며 입원 기간이 길어서 홀랩이나 워터젯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홀랩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즉 TURP를 현재까지 선호하시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솔직히 TURP의 묘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립선에 대한 수술 및 시술 기구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각각의 전립선 크기나 나이, 환자의 상태, 증상에 맞게 선택이 되어서 적응증이 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비싼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TURP 및 홀랩은 보험이 되고 있어서 가격 면에서 다른 수술이나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그 중에 TURP는 환자의 몸 상태만 허락된다면 전립선 크기나 증상에 맞게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새롭게 나온 수술 기구 속에서도 유지되고 살아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수술 기구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TURP 기구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립선 수술 중에서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의 편차가 아주 큰 것이 TURP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전립선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전립선 수술을 괜히 했다고 하거나 실제 임상 진료 시에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곳에서 전립선 수술을 하셨는데 괜히 전립선 수술을 하시면서 불편해서 오셨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립선이 막힌 부위를 약하게 절제만 하는, 즉 가늘게 구멍만 내는 터널링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출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길어서 그렇지는 않았나 제 생각이고요. 사실 전립선 수술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터널링만 할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막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전립선 약을 다시 그대로 복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할 때는 소변줄을 다시 끼울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을 수술한 후에 수술한 의사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전립선 수술이 수술한 의사에 따라서 그만큼 편차가 아주 큰 수술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TURP는 많은 경험과 숙련된 손기술만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켜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면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서 증상 호전을 주기 때문에 제가 TURP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에게 TURP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즉 TURP를 아직까지 선호하시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면서 완성된 손기술로 배뇨 증상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경요도적 전립선 수술 TURP를 어떻게 하시는지 수술 노하우나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보시는 많은 비뇨기과 의사 및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수술 노하우나 팁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TURP의 가장 큰 장점을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인 설문지 IPSS에서 저장 증상과 배출 증상을 구별해서 점수를 먼저 매기고요. 전립선 구조적인 형태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증상 호전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각각의 환자에 맞춰서 어느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절제를 해서 배뇨 증상에 대한 호전을 보이게 할지 판단하고 그 부위를 확실하게 절제하면 환자분이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 증상이 심한 분은 방광 자체나 항이뇨 호르몬의 불균형, 기타 뇌나 촉수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립선 자체로 나타나는 저장 증상인 빈뇨, 절박뇨, 잔뇨감, 야간뇨인 경우는 방광경부 즉 방광과 전립선이 맞닿은 부위를 확실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출 증상인 양뇨, 일명 가늘게 나온 세뇨라고 하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소변을 보는 배뇨 지연, 소변이 자주 끊기는 간헐료 등에서는 전립선이 막힌 부위를 확실히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초음부 즉 사정하는 전구가 있는 전립선 끝부위를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배출 증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장 증상 및 배출 증상 모두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방광 경부뿐만 아니라 전립선 전체 그리고 전구 부위까지 확실하게 절제를 하였을 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은 크지 않아도 방광목 증상이라고 하는
방광 경부가 높게 위치하여 배뇨 증상 호소하거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방광 근력이 약한 분에게도 모두 TRP로 수술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전립선이 클 경우에는 시술보다는 수술이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100g, 즉 100cc가 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TRP로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150g이 넘는 전립선도 환자분에게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TRP로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TRP, 즉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을 할 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를 절제해야 배뇨를 잘 할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고, 그 부위를 먼저 절제한 후에 나머지를 절제해서 맞춤형으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수술 전 모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시행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크면, 특히 100g이 넘어가면 수술 시에 출혈이 아주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방광세척을 계속 하기도 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많게는 일주 이상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당일 입원하고 당일 수술 후에 소변줄을 끼운 상태에서 당일 퇴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사실 전립선이 크면 저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100g, 즉 100cc가 넘어가면 홀랩이나 오토젯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이 크면 클수록 또한 방법으로 수술하더라도 출혈과 같은 수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185g 크기를 TRP로 수술한 것을 원장님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5g이라고 하면은 정상을 20g이라고 할 때 정상보다 9배 넘게 커진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84세이신데 호적을 늦게 올려서 실제 연세는 만으로 87세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아주 힘들어하신 분이었는데, 수술하지 않으시면 평생 소변줄을 끼우고 사실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수술한 후에 아주 만족하셔서 저는 너무 고맙고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전립선이 아주 클 때는 TRP의 단점은, 즉 경요도적 전립선 수술의 단점은 수술 시간이 긴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또한 출혈 소인이 높은 것도 아주 단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점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전립선 형태를 가졌을지라도 TRP로 모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TRP로 하여도 최근에는 당일 입원, 당일 수술, 그리고 당일 퇴원을 원칙으로 소변줄을 착용하고 다음날 내원하셔서 언제 소변줄을 제거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일 퇴원하려면 사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이 많지 않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시 어떻게 출혈을 최소로 줄이면서 절제를 하냐가 수술의 가장 관건이면서도 수술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TRP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손기술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즉 수술 시 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및 각도로도 절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제가 만든 하나의 방법인데 퀵 앤 슬로우 방법이라고 제가 만든 방법인데요. 퀵 앤 슬로우 방법을 사용하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즉 퀵 앤 슬로우 방법은 출혈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퀵, 빠른 속도로 절제를 시행하고, 출혈이 심하다고 느껴지면 슬로우, 속도를 늦추면서 출혈이 심한 부위를 지혈하면서 절제를 하는 게 저의 수술의 팁이며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00g이 훨씬 넘는, 또한 150g 이상에서도 TRP가 가능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술의 팁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TRP 시행할 때 역행성 사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역행 사정을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사정관이 정구가 있는데 그 정구에서 요도를 통해서 앞으로 분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방광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 흘러나오는 경우를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데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행성 사정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구 근처를 깎지 않거나 약하게만 깎음으로써 역행성 사정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행성 사정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라는 분들은 정구를 약간 넘어서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 근처까지 확실하게 절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이때 요식을 많이 걱정하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생각보다 거의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약하게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보통 1,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TRP로 수술만 잘 된다면 배뇨장의 개선이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전립선 시술이나 수술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원 진료원장님께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노하우와 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컨텐츠가 사실 원래 주 목적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조해온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의 장점을 더욱더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비침습적인 아까 말씀드린 시술과 그리고 신의료 기술인 워터젯 같은 여러 영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TURP,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스탠다드 세라피, 즉 아주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TURP는 단점도 물론 존재하지만 수술자에 따라서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굉장히 높은 효과와 그에 따른 또 경제적인 효과가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권장하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준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약물 이름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